새해 들어서 민주당이 시끄럽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이 드러난 데 이어 얼마 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행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집권 3년 차 벽두부터 문재인 정부를 힘겹게 하고 있는 사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영주 기자, 아침에 일어나서 좀 많이 놀랐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돼서.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유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네. 후배 법관이 선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의문을 표했었는데 네, 속으로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통쾌했어요? 다른 사람의 악재가 뭐 통쾌할 것까지는 없고 마땅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이 됐고, 오늘 이제 얘기 나눌 내용도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재판 청탁을 한 사실이 이제 드러났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좀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죠.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건이 드러난 것은 이제 그 임종원 전 차장의 추가 공소장을 통해서 드러났었습니다. 2015년 5월에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지역의 연락사무소장의 부탁을 받고 이제 국회에 파견 나와 있는 파견 판사를 자기네 의원실로 불러서 변론을 재개해 줄 것과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본인의 아들 범죄인 거죠? 네, 아들이 당시에 강제추행 미수죄로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재판 정확히 3일 전에 구속이 될 것 같으니 벌금형을 해달라, 정확히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탁을 받은 파견 판사는 이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서 임종원 전 차장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고, 임종원 전 차장은 서울 북부지법원장과 당시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서 이중 확인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을 구체적으로 전달을 한 건데요. 실제 이 지인의 아들은 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구속이 아닌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 의원들이 뭐 이러저런 이제 청탁들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 담당 판사들까지 전달이 되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좀 이례적이죠. 네.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입법부 구성원이고 정부 예산심의 또 법률안 심사하는 게 직업인데,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민원 받는 사람, 이게 국회의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워낙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법원보다 사실은 이제 뭐 검찰, 경찰 이런 데다가 이제 전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 수사기관이나 이제 법원, 일선 재판부까지 전달되는 경우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민원이라는 게 이제 통상 그렇듯이 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성의 표시를 하는 걸로 그쳐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2015년에 양승태 대법원이 그 상고법원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던 상황하고 긴밀한 관련이 하나 있고요. 이게 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의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렇게 법원에도 민원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전달하는 통로가 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제일 그 주요한 통로가 법원행정처의 사법지원실장 이라는 직책이 있답니다. 여기서 이제 국회에서 다루는 예산이나 법률과 관련해서 이제 법원하고 이제 국회하고 연락 창구죠.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또 법원의 의견이 있으면 좀 국회 쪽에 전달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법사위원들하고 이제 접촉이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재판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사위 전문위원이 있죠.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판사를 하다가 일단 사표를 내고 이쪽 전문위원을 한 2년 정도 하고 또 다시 법원에서 이제 판사로 다시 임용을 해주고, 사실상 이제 파견인데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이제 대개 이제 부장 판사급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좀 민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번 서영교 의원처럼 그 파견 나온 현직 판사, 그러니까 법원하고 국회하고 서로 이제 파견을 서로 주고받죠. 파견관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신분은 판사지만 사실은 실무자, 뭐 실제 이제 나이도 굉장히 좀 젊은 편이고요. 근데 이 사람한테까지 재판 민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서영교 의원이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재밌는 거는 사실 법원에 이런 민원을 할 때 국회의원들도 이제 염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말로 점잖게 이렇게 차를 한잔하면서 전달한다든가 전화로 좀 애둘러서 잘 좀 한번 살펴봐달라 이 정도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서영교 의원처럼 파견관을 불러다가 자기 의원 사무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청탁을 한 경우는 아주 이제 거의 없다고 하고요.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난 경우도 좀 재미가 있는데 이 파견관은 굉장히 이제 젊은 판사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대법관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전화나 면담을 하기가 어려운 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보고를 한 거고 그 이메일이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적발이 됐을까 이런 억울함도 좀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고사하고 일선 경찰서에도 아는 사람 하나 없어서 뭐 이렇게 속이 타는 일반 서민들을 눈높이에서 생각하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또 서영교 의원 사건은 좀 변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좀 악성 이게 불법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물 밑에서는 이제 좀 더 의원들이 이렇게 법원에까지 이제 민원을 하는 이런 뭐 행태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빙산의 일각이 이번 기회에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검찰이 이제 직권남용 수사 가능성도 이제 내비치고 있는데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은 원내 수석 부대표 당직만 지금 사임을 했어요. 당에 지금 추가 징계는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뭐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죠. 네, 최근에서야 이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온정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되니까 최근에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네.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조금 놀랐던 것은 의원들이 아니 서영교 의원이 탈당 뒤에 복당을 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거나 아니 자기 본인의 일을 청탁한 것도 아니고 지역구에 이제 민원을 전달한 수준인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는 이런 반응을 좀 주로 보였었습니다. 네. 이런 인식이 그냥 서 의원이 원내 수석 부대표에서 사임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온정적인 대처로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이 서 의원이 추가 해명이나 사과를 해야 한다거나 표창원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드러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은 이런 비판 여론에 못 이겨서 좀 나온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혹 사건이 커지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나 아니면 이제 여당 의원들의 비리가 커지는 거는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또는 야당에서 폭로를 하거나 또는 야당의 정치 공세와 언론의 취재에 의한 뭐 보도 이게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계속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서영교 의원 사건은 이건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뭐 집요하게 추적을 하고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이제 손혜원 의원 사건이라는 다른 사안이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좀 어떤 사주가 있는 언론사의 경우에도 사실 법원이나 검찰에 민원들을 많이 합니다. 엄청난 민원을 하겠죠. 네, 이제 우리 기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소속사 기자들이 아주 그 사주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할 정도죠. 그래서 언론의 이제 추적 보도가 미흡한 거고요.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범죄 사실이 같이 들어가 있죠. 뭐 지금 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도 이제 민원 청탁을 한 걸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야당 논평을 봐도 이렇게 면피성 뭐 논평을 정도 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 제대로 이 손혜원 의원하고 사건하고 비교하면 뭐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좀 공격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서영교 의원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좀 이렇게 안이하게 판단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언론하고 야당에서는 별 관심이 없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아주 뭐 복장이 터질 일이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적폐죠. 민원이 통하는 사회 적폐에서 아직 국회의원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사실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없었으면 드러나지 않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양승태, 임종원 이게 수사 과정에서 이게 이제 튀어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사법적폐 수사 강하게 엄벌해야 한다 이러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판사들 몇 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강하게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이것도 어찌 보면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네. 사법농단 사건을 자당의 의원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제대로 지금 처리도 안 했고요. 이런 민주당이 그럼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소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동력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 사법농단 연루된 주요한 판사 중에 한 명인 이규진 부장판사의 경우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해서 3월 1일이면 이제 법복을 그대로 벗게 됩니다. 네. 저는 이 상황까지 한 3개월 정도 이제 지난 것 같은데 최초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은 지난해 10월에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식화했고 네. 실제 지난해 말에는 민주당 법사위 내부에서 잠정적으로 명단도 이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내 지도부는 당시 예산 정국이다. 그리고 올해는 이 서영교 의원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도 이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했으나 이 사건이 좀 조용해지면 논의를 하자라는 식으로 차일피일 논의를 미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법관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사실은 저 서영교 의원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끼리는 판사 탄핵을 해야 되는 판사 이름을 한 2명 정도를 이렇게 거론을 해가면서 검토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터진 직후에 민주당 어떤 법사위 의원을 만났는데 아니 무슨 사법농단을 우리가 공범인데 어떻게 우리가 법관을 탄핵을 하겠느냐 이 큰일 났다라고 이제 한숨을 쉬었고요. 또 실제로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법관 탄핵은 여건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되고요.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국회 제적 과반 네.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아니 누가 누구를 탄핵하느냐라는 국민 여론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사실상 증발돼 버렸고요. 법관 탄핵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엊그제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서 아직 이 조처가 끝난 게 아니다. 추가적으로 조처가 있을 수 있다.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지 무슨 어떤 추가 조처가 있으면 그때 또 법관 탄핵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법관 탄핵 자체를 워낙 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그걸 돌파하려면 결국 국민들의 강한 지지 여론을 업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데 그런 지지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의 추가 조처라는 부분도 지금 상황에서 당장 뭐 추가적인 조처를 하지는 쉽지 않을 것이고 검찰에서 뭐 직권남용으로 공범으로 수사를 한다든지 좀 구체적인 게 더 드러나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가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런 서영교 의원 건이 이 사건의 비중에 비해서 언론의 조명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손혜원 건보다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혜원 의원이 어쨌든 그 이해충돌 문제나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됐고 탈당을 할 때 홍영표 원내대표가 배석을 했습니다. 탈당 기자회견 할 때. 그래서 또 상당히 좀 여론의 좀 비판을 받았고요. 서영교 의원 건은 뭐 원내수석 부대표 당직만 내려놓은 상태에서 징계도 없는 것이고 최근의 일련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대처를 할까 상당히 조금 좀 실망스럽다 이런 좀 반응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제 식구 감싸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저도 최근에 한 법사위원이 한 말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네. 의원들이 이제 법률가가 아니니까 재판 청탁,
본인들은 민원 부탁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없고 법사위원들이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뉘앙스를 보이면 서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조금 엄격하게 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불과 어제까지 내 옆에서 회의를 같이 했던 동료인데 우리가 그렇게 엄격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실제로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면이 받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손혜원 의원 것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을 땐 투기가 아닌데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언론이 과도하게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동정론으로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제 배석을 하면서까지 이제 힘을 실어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탈당이면 그냥 탈당이죠. 근데 그걸 당적을 내려놓는다고 표현을 꼭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손혜원 의원이요. 예, 탈당을 할 때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이제 대장이죠. 그 원내대표가 옆에서 서 있는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억울하면 탈당을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게 맞는 거죠. 탈당을 하려면 이제 원내대표가 뭐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이제 지금 서영지 기자가 설명했듯이 뭔가 좀 약간 망가진 것 같아요. 네. 판단력 같은 게 아마 이제 집권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고요. 또 이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갈팡질팡이죠. 야당이 이제 워낙 좀 비틀비틀거리니까 약간 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감수성, 정치적 감수성 같은 게 좀 떨어진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뭐 작지만 작지 않은 판단 착오 같은 것들이 좀 계속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건물 매입, 그게 뭐 땅 투기 의혹도 있고 이해 충돌이라는 이제 지적도 있고요. 소영교 의원의 재판 촉탁 사건은 뭐 2015년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거고, 계속 여권 의원들의 좀 도덕적, 법적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고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집권 중반기 접어들어서 이런 일들이 막 꼬리를 물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좀 불길한 징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좀 어떻게 보세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하다시피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1.4%포인트 떨어진 47.7%를 기록했고, 리얼미터는 이게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권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포인트가 지난주보다 하락한 38.8%를 기록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네. 오히려 아까 성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악재보다 당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다라는 그런 불신, 아니면 내부적으로 불만, 이런 것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정부에서도 보면 무슨 경제가 크게 어려워서 또는 뭐 외교안보 정책에 뭐 큰 실패를 해서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스캔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른바 옷 로비 사건이라고 네. 있었습니다. 그 이제 별로 실체가 없는 건데 그걸 이제 그 대응을 잘못하는 네. 바람에 손해를 많이 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손혜원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쨌든 국회의원이시고 공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뭐 별로 특별히 뭐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정서적인 저항감 같은 게 좀 있다고 합니다. 네. 국정감사 때 이제 야구 감독이죠. 손덕열 감독을 좀 이제 무리하게 몰아붙여서 역풍을 좀 맞은 측면이 있고요. 또 그 신재민 전 사무관에 네. 대해서 뭐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좀 너무 좀 지나치게 비난을 하면서 네. 또 역풍을 좀 맞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손혜원 의원 정치인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이제 정서적인 거부감 같은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인상적인 네. 세 가지 당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능해져야 한다, 도덕적이어야 한다, 태도가 겸손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태도가 겸손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걸 세 번째 얘기했다고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정치에서는 태도가 바로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어떤 정치의 전공을 찌르는 말이라고 보고요. 손혜원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을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게 내용이 뭐 그렇게 엄청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하고 관련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목포 기자회견을 고비로 이제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또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 어떤 그 분열과 어떤 갈등, 이런 상처를 좀 남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끼리도 막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손혜원 의원 뭘 잘못했냐? 또 한쪽에선 아니 왜 자꾸 손혜원 의원을 감싸다가 민주당이 다 욕을 먹느냐? 지지층 안에서의 그런 갈등과 뭐 분열, 이걸 이제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지도부 또 문재인 대통령 현 집권 세력의 좀 숙제로 좀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의 태도가 문제다, 이런 거 좀 말진 기자로서 좀 느껴지나요? 문제 의식이 좀 일반인들과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듭니다. 소영교 의원 건도 지금까지 계속 말했듯이 좀 안일하게 가볍게 치부하는 측면이 있고, 손혜원 의원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민들의 시각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해명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좀 대응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현장에서도 이제 백불이라고 하죠. 그 말을 듣다 보면 아, 문제 의식이 현장과 많이 동떨어져 있구나라고 느낄 기회가 많았습니다. 의원들이 정말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면서 여론을 청취하고 그런 알람 역할을 하는 게 그 기본인데, 현장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괴리되어 있다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네요. 네, 그 며칠 전에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민주당이 야당 시절 과도하게 조심했던 태도의 절반만 보여줘도 좋겠다고요. 이제 여당이 됐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으로 20년 집권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서정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